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메리츠 에셋의 켄 추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 중에 ECB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내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좀 우리가 리캡을 해보자면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테스머니를 했죠. 근데 그 발언들이 사실은 되게 허키시했고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암시도 있었고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마켓이 그거에서 리액트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터미널 레이시 뭐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들이 한 5.4%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마 뭐 6% 정도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하는 거에서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 쪽으로 속도를 좀 높이는 가능성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이번 달 미팅에서 50 베이스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마켓이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허키시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ECB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지금 앞으로 한 50 베이스 포인트씩 두 차례 정도 인상은 이미 좀 얘기가 됐던 건데 일부 멤버들은 ECB 쪽에서도 한 네 차례까지 50 베이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현재 레이스를 3%에서 최종적으로 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될 가능성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큰 뉴스는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였죠. 그래서 은행이 이제 페일을 했는데 뭐 인트레스트 레이시 올라서 뭐 1.8 빌리언 로스가 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우미노 이펙트가 파이낸스 시스템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제 불안감도 커졌고 주말에 일단 아무튼 이 은행의 디파지터들은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게끔 정부 쪽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폴라웃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봐야겠죠. 실체적으로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뭐 실리콘밸리 뱅크는 주로 이제 텍 스타트업들의 펀딩을 하는 그런 은행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은행이 페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은행이 보통 디파짓을 손님들한테 받으면 그 디파짓의 일부만 보통 한 10%만 놔두고 나머지 90%는 론으로 밖으로 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에 이제 에셋하고 라이빌리티가 있는데 우리가 손님들이 디파짓한 건 사실 뱅크 입장에서 라이빌리티거든요. 왜냐하면은 디맨드를 하면은 바로 내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은행 뭐그 체킹 어카운트 무슨 디맨드 어카운트, 디파짓 어카운트 뭐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쪽에서 디파짓 한 돈은 은행 쪽에서는 이제 라이빌리티고 왜냐하면 요구하면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라이빌리티하고 은행이 갖고 있는 에셋하고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페더럴 펀즈 레이트 계속 뭐 인상한다 뭐 얘기를 했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자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페더럴 펀즈 레이트는 은행 간의 오버나잇 론 인트레스트 레이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이 매일 자기네들 밸런스 시트를 라이빌리티 사이드하고 에셋 사이드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리ኳ이어드 리저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면은 어디에선가 이제 돈을 빌려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페더럴 펀즈 레이시고 은행들 간에 이제 론을 할 때 이제 은행들 간에 내가 필요한 리저브나 그 라이빌리티 에셋을 맞추는 부분에 거를 갖다 못 채우면은 사실은 이제 페더럴 리저브에 가서 돈을 빌려오죠.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시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리저브를 맞추거나 에셋하고 라이abili티 사이드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들어가는 오버나잇 론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은행들도 이제
보통은 이제 트레저리나 이제 세이프 에셋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자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홀드하고 있던 이제 채권 자산 특히 채권 자산들이 프라이스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자산이 예전에 1,000불로 지금 잡혀 있던 게 라이빌리티 1,000불, 자산 1,000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놨던 게 지금 이제 SSI에서 이제 자산이 밸류가 떨어지면서 1,000불이 이제 900불이 된 상태인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나가야 될 라이빌리티는 1,000불이고 내 에셋은 900불로 채권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맞춰야 되니까 캐시를 맞춰야 되니까 필요할 때는 디맨 디파짓들이 요구하는 라이빌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사실은 로스 처리해서 팔아서 캐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사실 이렇게 뭐 당연히 이렇게 아프레이즈를 하는데 이것들에서 이제 라이빌리티를 미트할 수 있는 SSI에 대해서 이제 캐시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는 리테일 손님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거의 비즈니스 클라이언트 위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텍 컴퍼니들 위주로 스타트업 컴퍼니들 위주로 있었던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그 클라이언텔이 그렇게 특별한 섹터에 편중이 돼 있으면 특히 텍 컴퍼니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지원을 받아서 비즈니스하는 회사들인데 아직 특별히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펀딩 된 걸 갖다가 계속 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 디파짓을 해놨지만 이 돈들이 사실은 레버뉴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이제 계속 위주로 하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위주로 하는 돈이 많아지니까 은행 입장에서 라이빌리티를 미트해야 되는 의미가 점점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특별한 시츄에이션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또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라이빌리티 익스포저가 특별한 섹터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페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뱅킹 섹터가 지금 뭐 데미지를 받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크립토 뱅크라고는 뭐 시그너처 뱅크도 뉴욕 쪽에 있는 뱅크도 페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베스터들 사이에서는 뭐 파이낸셜 시스템에 이제 크랙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연 다미노 현상이 있을지 없을지 현재로서는 시스테믹 리스크로까지 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대세인데 사실은 뭐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월 미팅에서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회자가 됐었는데 찬스가 한 70%까지도 올라갔었다고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 테스트머니 이후에 지금 현재는 40% 정도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most likely 3월에는 한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지난주 미팅에서 레이트를 그대로 4.5에서 홀드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타이트닝 사이클에서 사실 뱅크 오브 캐나다가 가장 좀 선도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케이스고 지금 많은 중앙은행들이 지금 퍼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슬로우 다운은 금리 인상 페이스를 슬로우 다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가 먼저 타이트닝 사이클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이제 퍼즈도 먼저 시작한 걸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5 플러스 유지하기로 했고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 지난주에 25 베이스 포인트 예상대로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해서 현재 오버나잇 캐시 레이트이 이제 3.65%.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퍼즈를 할 것인지 여부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ECB 미팅이 있는데 ECB 인트레스트 레이트의 이제 추이를 나타내는 도표죠. 지금 현재 3%에 와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5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차례 더 50 베이시스 포인트씩 더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데이터 디펜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 봐야겠죠. ECB는 지난 2월에 50 베이시스를 올렸습니다. 2008 이후에 지금 ECB 레이트는 이제 가장 높은 상태고
현재 타이트닝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이제 지금까지 300 베이스 베이시클리 올린 거고 이번 목요일 날 미팅이 있는데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봐야겠죠. 그 ECB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사실은 지난주에 뭐 ECB 그 은행장이 뭐 발언한 것들이 사실은 좀 컨퓨징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주 레이트 디시전 미팅에서 조금 클래리피케이션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가져갈지. 프레스 릴리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이후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높은 금리 인상, 빠른 금리 인상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오픈된 상태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은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지금 금리 정책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또 이제 각 중앙은행의 몫이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죠. 사실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오히려 조금 소폭 올라간 걸로 지금 나온 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파월 의장도 허키시한 그런 테스티모니를 했던 것 같고 시장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속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좀 불안감을 비추고 있던 상태였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이제 내려오는 페이스가 약간 이제 좀 더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컨선이긴 하죠.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내일 나오는 인플레이션 넘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마켓이 바이너리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바이너리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요즘 데이터가 하나 나오면은 one way or the other 마켓이 크게 볼러틀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넘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마켓이 어떻게 리액트를 할지 볼러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특별히 사실은 또 중요한 지금 의미를 갖는 게 지금 난팜 넘버에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1월 중에도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바 있고 지난주 난팜 넘버도 사실 예상이 한 20만 5천 개 정도 플러스였는데 31만 1천 개 플러스로 핫하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넘버가 사실 연달아서 나온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슬로우 다운 해야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속도에도 가속이 붙고 원하는 타겟으로 빨리 좀 2% 타겟으로 빨리 돌아갈 텐데 지금 고용 시장이 워낙 핫하니까 이 부분이 좀 컨선되는 부분이겠죠. 고용 시장이 이렇게 핫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넘버도 예상했던 것처럼 내려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가져가야 될 테고 더 오래 더 높이 가져가야 될 테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을 아무래도 더 부담을 느끼겠죠. 그러면은 시장을 아마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때고 그래서 이제 내일 인플레이션 넘버가 특별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시장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매주 지금은 지난해부터는 사실은 그렇지만 상당히 볼러틀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이번 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수요일 날, 뭐 중국 시간 그쪽 수요일이니까 아마 여기 시간으로는 내일이겠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이 데이터도 사실은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죠.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이코노미가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쪽이 리오프닝 이후에 이코노미가 어느 정도 픽업했는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넘버들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리테일 세일즈나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나 뭐 인베스트먼트 관련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마켓이 당연히 리액트를 하겠죠. 만약 지금 현재는 좀 개선된 넘버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이후에 그런 것들이 포지티브하게 영향을 미쳐서 경기 전반이 활성화를 띨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넘버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이코노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켓 전반이 포지티브하게 리액트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리오프닝 이후에도 넘버들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게 되면 글로벌 이코노미 전반적인 슬로우다운을 가리키는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이제 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중국 정부는 2023년 그로스 레이트를 한 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경기 성장률을. 지난해에는 3%였으니까 그보다 좀 높게 잡고 있는 거고, 평소에 중국의 경기 성장 속도에 비해서 낮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개선될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경기가 활성화 조짐을 보이느냐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중국발 경기 관련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시장이 주목할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UK에서도 CPI 넘버가 나오고 EU에서도 유로피안 유니언에서도 CPI 넘버가 나옵니다. 지금 CPI 넘버가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 당연히 주목할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하우스홀드 스펜딩이나 이제 레이버 관련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또 퍼즈 여부를 갖다가 금리 인상을 퍼즈할 것인가 아닌가 뭐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넘버가 소프트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핫하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번 주에 이제 마켓이 주목할 주요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